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타벅스의 업종을 분류하면 레스토랑, 카페, 식음료 쪽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스타벅스가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된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한 돈으로 사실상 스타벅스는 무이자로 여러분의 돈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2조 4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중소은행들을 다 제치고 웬만한 은행들보다 현금 보유액이 훨씬 많은 기업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우리가 늘 친근하게 접하던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앱과 모바일 카드 그리고 오프라인 카드로 어떤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스타벅스 자주 가시나요? 네, 저는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스타벅스 커피가 약간 탄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탄맛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 저의 최애는 오늘 스타벅스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요즘 이렇게 커스텀 커피라고 라떼로 유명한 커스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스타벅스를 제일 언제 많이 가봤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유모차 시절에, 떡애기 시절에 유모차를 끌고 가서 잠깐이라도 멍 때리고 쉴 수 있는, 하지만 아이를 데려가서 애가 울고 막 돌아다녀도 눈치를 받지 않는, 그리고 한결같이 친절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늘 항상적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그냥 별 갈등 없이 그냥 스타벅스를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낮 시간에 스타벅스 가면은 애기 엄마들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습관이란 게 무섭다고 여러분도 스타벅스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히 커피 향 때문은 아닐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그게 또 스타벅스가 타겟팅하고 그렇게 의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커피값이 오를 때 이렇게 얘기했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공간과 시간과 그곳을 사용하는 그 모든 무드를 파는 거다. 뭐 이렇게 아주 듣기 좋게 포장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스타벅스가 2016년부터 현금 보유액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하면서 이 증권가라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스타벅스가 이 넘쳐나는 현금을 어디서 받았을까?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스타벅스가 되게 발빠르게, 여러분도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해서 찾는 그거 많이 써보셨죠? 그리고 제일 그냥 무난하게 선물하기도 좋은 게 스타벅스 카드기도 하니까 그런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많이 선물을 하고 제일 많이 뿌리는 것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인 것 같은데, 스타벅스는 이미 그냥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냥 제일 편하게 일반적으로 호불호 없이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로 자리매김을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2013년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이런 기업들이 특히 푸드 앤 비버리지, 식음료 쪽이 모바일 앱을 만든다거나 이걸 이제 핸드폰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한다, 이런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인데 스타벅스에서 CTO, 테크 쪽 전문가를 대표로 모셔와가지고 이 앱을 구현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는 2,400만 명이 이 앱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매장 안에서만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나 아니면 테이크아웃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모범 사례, 많은 수익을 갖다 준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스타벅스가 카드를 쓰게끔 미리 쟁여놓은 현금이, 여러분이 선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선결제를 하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죠. 별 2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모으면 무료 음료 하나 드실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사실은 이 돈을 5년 안에 여러분이 다 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선물 받기도 하고 내가 돈을 긋기도 하는데 사실 뭐 체크카드에 뭐 휴면 계좌 만들듯이 얼마를 썼는지 기억을 못하고 그냥 묵힐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 1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10,000원일 수도 있는데 그 돈이 5년 안에 안 쓰면 전부 다 스타벅스에 귀속이 되는 거죠. 5년까지만 스타벅스는 채무의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여러 매체에서 이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으로 도대체 스타벅스가 어디다 돈을 쓰나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 용처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고 어찌하였든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서 근데 그것도 무이자로 이자가 없는 거죠. 4조, 막 5조, 6조 해마다 현금 보유액이 늘고 있는데 40%, 50%막 이렇게 늘고 있는데 무이자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웬만한 은행을 다 제치고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훨씬 많죠. 게다가 금융기관은 굉장히 까다로운 금융법의 제재를 받아서 그 여신이라고 하죠. 고객들이 맡긴 돈을 쓸 때 엄청난 감시 속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은행들은. 근데 보세요. 그 스타벅스는 이게 그냥 여기 이걸로 무슨 인테리어를 바꾸든 가게를 더 늘리든 직원들 월급을 올리든 뭐 전혀 상관없는 거죠. 아무도 스타벅스에 대해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합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스타벅스가 핀테크 기업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그것도 무이자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고 5년 안에 다 안 쓰면 귀속이 된다. 이게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제한을 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유효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이미 지불을 했는데 스타벅스가 뭐라고 그 돈을 가져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휴면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휴면 계좌에 있는 돈을 자동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서비스,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보다 우선은 여러분 혹시 스타벅스 자주 가시고 스타벅스 모바일 앱, 캐시 이런 거 쓰시면 이거를 두 눈 크게 뜨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좀 이런 테크에 굉장히 발빠르게 잘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많이 남기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눈 뜨고 코 베인다는데 내 돈 내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많은 걸 생각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또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모바일 카드도 없고 앱도 안 깔았지만 하여튼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 업로드를 자주 못해서 알림 설정 해라니 부탁을 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하네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굿즈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스타벅스 굿즈 중에 제가 돈 주고 산 게 이게 있는데 이게 밑에 스타벅스 로고가 적혀 있죠. 이거는 온라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유리라서 깨져서 배송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한참 매장을 둘러봤는데 왠지 그냥 기분을 좀 내고 싶을 때 이거는 찬음료 전용이긴 한데 뭐 내열 유리도 아니에요. 한 14,5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요거트 담아 먹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이스커피 여기 담아서 마시면 그냥 이상하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스타벅스 매장은 안 가지만 이미 스타벅스의 노예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